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열기 상당히 지금 뜨겁습니다. 그렇네요. 원희룡 전 장관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같은 날 1시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날 수도권 다선 의원인 윤상현 의원도 지역구에서 출마를 지금 마쳤습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게 뭐 사실 이제 워낙 지금 여당이 적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뭐 국회 내에서 여당 당대표가 된다 해서 국회 안에서는 큰 힘을 발휘 못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뭐 그거랑 별개로 이제 그 과정에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자리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번에 이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말 명운이 결정된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당대표가 만약에 임기 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한편 이제 이번에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사이에 내가 당대표 임기를 잘해서 여론도 잘 반전시키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다음에 있을 동시지방선거와 네.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 부분 나와 우리 당이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결국에는 잘 수행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출마 선언한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제 이분 이야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다선 의원이시고요. 나경원 의원이신데요. 뭐 특히 혹여나 이제 당대표만 나가면 떨어진다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까봐 본인이 좀 막판까지 고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출마 선언 내용은 본인의 유능함을 대부분 강조를 했고요. 네. 그 출마 선언 이후에 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야당에 강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오히려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원희룡 장관보다 더 강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셨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원희룡 장관이 출마 선언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를 거의 10여 차례나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세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10번 정도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윤계 표심이 상당 부분 원희룡 장관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의 정치적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와 맞붙어서 뭔가 떨어졌다는 그런 동정표도 기본적으로 좀 저는 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윤심은 그러니까 친윤계의 세력은 원희룡 장관께로 조금 마음이 좀 쏠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친윤계 표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 보다 우위를 점하는 모양새가 보이나요? 예,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희룡 장관 쪽으로 윤심이 좀 쏠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장관보다도 더 오랫동안 고심해서 출마를 한 거거든요. 심지어 한 2, 3일 전만 해도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안 할 거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출마를 했다는 건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용산에서 그 원희룡 장관을 내보낸 건 아니냐. 뭐 이런 소문 정도의 이야기가 지금 있을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소문이 좀 놀랍게도 사실 이제 당내 선거에서는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소문 같은 어떤 배경적인 요인을 보나 아니면은 그 원희룡 장관의 출마 선언문을 잘 뜯어보나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더 가까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원희룡 장관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난 이제 전당대회 때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로부터 회유당에서 당대표 출마를 사실상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윤심을 좀 잡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이 밖에도 윤상현 의원도 지금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네네. 사실상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그대로 쭉 갈지 여부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윤상현 의원님은 네. 따로 제가 언급을 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세 분께는 좀 죄송하지만은 이거 뭐 예측했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펠레처럼 될지 모르겠는데 네.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이나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슨 역풍이 오더라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번 선거에 좀 이제 최대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지는 거는 선출직 최고위원을 지금 5명 뽑습니다, 이번에. 네.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김무성 대표 때 서초원 최고위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초원 최고위원은 완전 친박이었고 김무성 당시 이제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박계 좌장으로 분류되던 인물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이 두 분이 최고위원회만 열면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새누리당의 당시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아주 지배적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실은 이 최고위원 5명이 친한계
한계로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은 비한계, 그러니까 친윤계라고 하겠습니다. 친윤계로 당선이 되느냐 이것도 사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명운을 결정할 만한 요소는 사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이야기하신 분들을 쭉 따져봤어요. 네. 원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김민전 의원 비례대표십니다. 이분 외에는 이렇다 할 친윤 인사가 안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계속 이제 출마군을 뭐 늘려 나가겠죠. 출마하시는 분들 앞으로 계속 나오긴 나올 텐데요. 뭐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작금의 상황에서는 친한을 자처하고 있는 박용찬 그리고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두 분,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우호적 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인요한 의원, 네. 그리고 이제 장동혁 재선 의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좀 점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청년 최고위원으로 사실상 이제 인지도로는 사실상 범접하기 힘든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진종호 전 사격 국가대표가 지금 네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이분이 이제 한동훈 러닝메이터를 자처하면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 최고위원회도 친한계로 싹 다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한 분 정도는 친윤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이재명 당대표 체제의 고민정 의원처럼 네. 그 정도의 존재감도 발휘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시사평론가들께서는요. 예. 당대표 공개 토론에서 정치 업력이 짧은 한동훈 위원장의 약점이 많이 드러나지 않겠냐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예. 베테랑 정치인을 상대하는 한동훈 위원장 토론에서 기세가 많이 꺾이지는 않을까요? 그 뭐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뭐 그 일단은 지금 자꾸 이렇게 친윤과 반윤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 선언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기자회견 때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제 윤석열계에 아주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했단 말이에요. 네. 특히나 이번에 좀 저는 좀 놀랐던 게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저 영부인의 그 핸드백 그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발언하는 거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용산을 어느 정도 안고 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이번 선거가 친윤계 반윤계로 사실 분류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친윤계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투표해서 나쁠 건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토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네. 토론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평소에 굉장히 눌변으로 알려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말을 잘 못하고 말만 하면 좀 깨고 이런 스타일이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 사실 달병으로 상당히 유명하단 말입니다. 말을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사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은 너무 말을 잘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밉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굳이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정치 베테랑들하고 토론해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만 보여줄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물론 이제 과연 이제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잘 대처를 해야겠지만 뭐 그것까지 본인이 대비를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달변으로 충분히 이제 한 달 사이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당원들께서도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아니냐 이거에 네.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너무 크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물론 뭐 TV 토론 뭐 중요하지만은 네. 뭐그 토론 보고 아 내가 누구 당대표 찍어줄지 고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들도 만약에 토론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다른 후보가 약진하는 모습 그런 보여주면은 네. 본인들이 정면 반박하고 한동훈 띄우기에 나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위원장 외에 다른 분이 전당대회 결과로 뭐 승리할 확률은 상당히 적다. 제가 네. 볼 때는 결선 투표까지 갈 확률도 사실상 없지 않겠냐.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달 남았나요? 예, 딱 한 네. 달 가량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